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어제 이 노스 할리우드에서 이 권총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우체부들 있지 않습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한 이제 강도가 나타나더니만 이제 총 있지 않습니까? 네, 건 포인트로 그 마스터 키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 마스터 키를 이제 훔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미국 우체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스터 키라고 해가지고 그 열쇠만 있는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이 아파트들의 메일박스를 열어가지고 그 싹 다 훔칠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 전에 이 프라임데이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포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프라임데이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 소포들을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가담을 한 이 범죄자들을 본다고 하면, 이 용의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3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가리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손을 보니까 또 흑인이더라고요.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나오고 있다. 이 범죄 현장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체부를 이렇게 건 포인트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포스털 오피스에서는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3명의 용의자를 잡기 위해 가지고 빨리 제보 좀 해달라고 하면서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난 다음에 이런 도둑놈들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매시 앤 그랍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상점 터는 거, 그런 것들도 요즘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성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권총으로 이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참 요즘 들어서 세상이 흉흉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역대급의 엘니뇨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니뇨는 아마도 굉장히 심할 것이다, 역대 가장 심한 그런 엘니뇨가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겨울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엘니뇨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더운 바다가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수증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구름을, 이 비구름 있지 않습니까? 비구름을 육지 쪽으로 엄청나게 보내버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 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항상 좀 가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비 소식이 온다고 하니까 나름 기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롤링 힐즈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막 집안이 흘러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피해가 많이 일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홍수 같은 거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이제 겨울이 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이 강들마다, 이 캘리포니아 호수들마다 수위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수들의 수위가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로 본다고 하면은 와일드 라이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하이킹 있지 않습니까? 하이킹을 가다가 마운틴 라이언을 이렇게 또 맞닥뜨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운틴 라이언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는데, 영상을 찍게 되면서 그 영상이 지금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영상을 봤는데, 이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이 마운틴 라이언, 사자까지는 아니지만 표범같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 산속에 있는 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진짜 커요. 사자까지 크지는 않지만 표범보다 조금 더 크나? 표범만큼 굉장히 커가지고 위협적이거든요. 이 마운틴 라이언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커다란 이 마운틴 라이언이 아니 하이킹을 하다가 이렇게 또 만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마운틴 라이언을 또 여러 번 봤다고 하네요. 이 하이킹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 여러 번 봤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요즘 들어서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들을 맞닥뜨리는 게 아닌가.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마운틴 라이언은 지갈길 가고, 이 사람은 이 마운틴 라이언 영상 찍고 올려가지고 아주 조회수 쪽쪽 빨아먹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마운틴 라이언이 요즘 또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조심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페퍼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곰용 이 페퍼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거. 제가 알기로 그게 한 30달러인가 40달러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산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베어가 자주 나타나거든요. 곰이 또 이 야생곰이 또 나타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야생곰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이 물어뜯겨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산속 깊은 곳 가실 때에는 곰 퇴치용 페퍼 스프레이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60번 프리웨이 신호 지역이라고 합니다. 치노 지역에 있는 60번 프리웨이에서 어느 한 차량, 이 트럭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럭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뒤집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케미컬들 있지 않습니까? 화학 용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일대를 마비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새벽이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트래픽은 없었지만 어쨌든 뭐 잘 이렇게 또 정리를 했나 봅니다. 지금은 항상 보면은 새벽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 이 새벽에 좀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빨리 다니고 그리고 또 졸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음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한밤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안전운전을 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또 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와서 받아버리면 그거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방 주시하면서 옆도 보고 뭐 백밀러도 보고 좀 잘 조심히 운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올해 1월 달에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망을 하셨는데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부검을 해보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 딸이 사망한 이유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왜 엘비스 프레슬리 딸이 사망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또 부검을 해보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 딸이 이렇게 또 살을 빼려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장 절제 수술 같은 것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게 좀 잘못됐대요. 잘못돼가지고 합병증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 한국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가수 신해철 님이 위 절제 수술을 했다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위 절제 수술을 했다가 그 좀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사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뉴스 듣고 진짜 충격 먹었었는데, 제가 진짜 이 신해철 이 가수분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이 신해철이 만든 그 노래들, 이 넥스트 노래들 진짜 다 좋아했는데,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다이어트 수술, 위 절제 수술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 딸도 위 절제 수술 같은 거 하다가 다이어트이죠. 다이어트를 의술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다이어트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최고이지 않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단이죠. 식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식단은 잘 하고 그리고 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살이 잘 빠지지 않나. 괜히 수술했다가 야 이거 진짜 사망하면은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 사망을 했다? 진짜 그것만큼
억울한 죽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의사가 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살 빼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예비군 3,000명을 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럽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기로 했다. 유럽에 이렇게 또 보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에서의 이 러시아 억제력을 더 강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칫하다가 이 러시아의 포탄 같은 것들, 이 미사일 같은 게 나토 국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유럽 국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나선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세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으면서 이 유럽 국가들, 이 나토 국가들은 계속 세력이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크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농담도 날렸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프리고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먹는 거 조심하겠다. 혹시 이 먹는 거에 독을 타가지고 죽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좀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리고진,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단 하루였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푸틴의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푸틴이 잘하는 게 암살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푸틴에 좀 반대되는 그런 세력의 부자들이, 그런 이 기업가들의 CEO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갑자기 떨어져 죽거나, 떨어져 죽을 일이 없는데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또 위장을 해가지고 떨어져 죽거나, 뭐 먹다가 죽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지금 조크를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너네들은 푸틴에 좀 잘못 보인다고 하면은, 독재자에 좀 잘못 보인다고 하면은 너네 암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 먹는 거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 조크 아닌 조크를 이렇게 또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진짜 전 세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정보들, 1급 비밀들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보들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푸틴이 뭐 음식 같은 거 독을 타가지고 프리고진을 암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정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들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말도 많고 그리고 탈도 많았던 이 클러스터 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보내주기로 했었던 그 집속탄, 이 클러스터 밤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클러스터 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하자마자 러시아는 지금 방방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너네들 만약에 그걸 쓴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클러스터 밤이 좀 잔인한 무기라고 합니다. 잔인한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사회로부터 좀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들은 이 클러스터 밤을 절대로 민간인 상대로 쓰지는 않겠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 러시아한테도 쓰지 않, 그러니까 이 러시아 땅에도 쓰지 않을 것이며 우리 땅을 되찾는 데에서만 쓰겠다 라고 이렇게 다시 다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진짜 불법적인 그런 무기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백린탄도 쓰고 있고, 독가스도 쓰고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라고 해가지고 못 쓸 일이 있나요? 써야죠. 러시아가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가 쓰는 그런 불법 무기들에 대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이 집속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아주 잘 지원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퇴임을 한 뒤에 얼마만큼 벌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그만둔 뒤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쓸어 담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1 빌리언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쓸어 담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번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스피치라고 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고 그 받는 돈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가 한국의 이 통일교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에 가가지고 한 2번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2번 정도 연설을 한 뒤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만 달러. 이렇게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엄청나게 연설을 해댔다고 합니다. 연설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받은 금액이 어마무시하다고 하고요. 그것 밖에도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골프 코스들도 많거든요. 골프 코스들 그리고 리조트 시설들, 호텔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벌어들인 금액들, 뭐 스피치 하면서 벌어들인 금액들, 뭐 다 합하니까 이렇게 $1 빌리언 쓸어 모았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는 이 대통령 한 것도 진짜 이 장사치를 한 게 아닌가, 자신이 돈 벌려고 이렇게 또 대통령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대통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돈을 또 많이 벌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트럼프의 검은 속내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는 미국이 잘 되는 거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돈이 많이 벌게 하는 거, 그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는 그냥 이렇게 장사치로만 남아있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헐리우드가 또 더 심한 스트라이크,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할리우드에서 이 작가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AI가 지금 이 할리우드의 일들을, 이 잡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AI 작가가 나오는 등, 그리고 뭐 딥페이크가 나오는 등,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도 AI가 다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리우드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장을 위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 작가들이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연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이 파업에 동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AI 때문에 이 할리우드의 이 직업들이 좀 많이 위태위태하고 있다고 합니다. AI들이 계속해가지고 지식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AI들이 지식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영화들이나 뭐 각본들이나 뭐 대사 같은 것들 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각본들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탄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AI를 가지고 또 다른 스토리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손가락만 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배우들까지 요즘 들어서는 이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배우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써가지고 배우들 얼굴만 이렇게 수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배우도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들도 같이 나서가지고 파업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이 할리우드 파업이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보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파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 AI가 이 할리우드 잡들만, 이 할리우드 일거리들만 이렇게 잠식을 하는 게 아니죠. 할리우드뿐만이 아니라 의료 업계에서도, 변호사 업계에서도, 금융 업계에서도 이런 와이칼라 잡들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잠식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AI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야, 이 예전에 나온 그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 AI,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들이 나오게 되면서 인류랑 싸우는 거, 지금 막 인류랑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컴퓨터들이랑 이 AI들이랑 그리고 사람들이랑 싸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AI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로봇,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의 탑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또 걱정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찬반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와중에 FDA에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birth control, 이 피임약이 승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승인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처방전 필요 없이 피임약을 이제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감기약 사듯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임약 먹고 임신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죠. 임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해라 라는 그런 뜻에서 FDA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내년부터는 피임약을 감기약 사듯이 그냥 이제 카운터에서 사가지고 계산하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낙태를 좀 더 덜하는 쪽으로 이렇게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WHO에서 이 아스파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WHO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스파타민은 발암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하게 되면서 아스파타민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의 이 FDA에서는 WHO랑은 좀 의견이 다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스타파민은 발암물질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 FDA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스타파민이 발암물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60kg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덜 나가네요. 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다이어트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트 코크 12캔까지 마시는 것은 괜찮다. 그것까지는 허용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이어트 코크를 하루에 12캔을 먹는다고요? 12캔을 다이어트 코크만 먹는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아스타파민이 발암물질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아스타파민을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이 다이어트 코크를 뭐 한 캔, 두 캔 정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은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DA에서도 WHO랑은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다이어트 코코나 이 제로 코코를 이제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공포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파워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로또가 있는데 이 로또가 3개가 있거든요. 슈퍼로또가 있고 메가 밀리언스가 있고 이 파워볼이 있는데 이 파워볼이 지금 3개월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875 밀리언 달러까지 이렇게 또 당첨금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 이 파워볼이라고 하는 이 로또는 한 장에 2달러거든요. 그리고 이 찍는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잘 뽑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3개월 동안 당첨금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3번째로 큰 당첨금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몇 년 전인가? 한 1, 2년 전쯤인가? 역대 가장 큰 이 당첨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빌리언 달러가 넘었죠. 1 빌리언 달러가 넘은 것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그런 금액인데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1조 3천억 원. 그리고 지금 이 875 밀리언 달러는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1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1천억 원. 뭐 당연히 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한 반 정도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반 정도가 날아가기는 날아가지만 뭐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와이프랑 쫄래쫄래 걸어가가지고 저희 동네에는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로또를 샀죠. 이 파워볼 로또 이 파워볼을 조금 샀습니다. 제발 제가 당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뉴스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자주 보이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 밀리언웨어,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이 밀리언웨어가 이제 자신은 돈은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젊어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실험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40대라고 합니다. 40대이면서 그러면서 한 몇 달 전쯤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쯤에 이제 뉴스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의 혈전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몸에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그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혈전을 계속 뽑아가지고 계속 넣었다고 해요. 계속 넣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혈전 집어넣는 거, 젊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혈전을 집어넣는 거는 효과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젊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혈전을 자기한테 넣고 싶었을까요? 좀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드라큘라들이 싫어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헛된 상상도 이렇게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수입하는 그런 양이 20%나 줄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의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반도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잘 올랐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고요.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잘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실적 발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대형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은행들에서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또 무지하게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대형 은행들에서의 어닝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되면서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전체 다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골디락스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골디락스라는 것은 이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연준이 지금 하려고 했었던 그 소프트 랜딩이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 랜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미국은 골디락스에 이렇게 또 빠져 있으면서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있지 않다. 지금 미국이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만 잘 간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계속 잘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 경제는 성장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으면서 내년부터 좀 포텐셜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12%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물건을 좀 안 사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이 한동안 10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중국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수입을 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 나라 1위가 아니라 이제는 3위로 밀려났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바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하고 이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 내려가가지고 3위로 이렇게 또 밀려났다고 하니까 아주 지금 미국이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조만간 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정신 차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중국을 막 두들겨 패고 있는데 아주 그냥 뭐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어퍼컷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JP 몰건 있지 않습니까? 이 JP 몰건에서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좋은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때 JP 몰건에서는 이 순이익이 67%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쪽쪽 빨아먹을 게 많죠. 금리도 많이 올리고 거기에다가 JP 몰건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흡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차익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순이익이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잘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1일하고 12일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서는 역대로 가장 많이 팔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3억 7천만 개의 제품들이 팔렸다 라고 하면서 작년보다 한 20% 정도가 늘은 수치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기는 아직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많이 잘 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공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것도 소비력도 이제 미국에서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이제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FTC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챗 GPT에 대해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 챗 GPT를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챗 GPT가 이렇게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식들을 흡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흡수를 하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데이터들까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AI들이 소설 같은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그려낼 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 그리고 소설들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거래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FTC에서는 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오픈 AI, 이 챗 GPT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는 반면에 이 챗 GPT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다 합법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흡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FTC에서는 어떻게 할런지 아마도 또 고소를 하겠죠. 고소를 하겠지만 이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올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 게임 회사를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FTC에서는 그것은 모노폴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으려고 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 뭐 별로 이 모노폴리 같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FTC에서는 또 어필을 했습니다. 이 항소를 이렇게 또 했는데 어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기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도 이 액티비전을 조만간 잘 흡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이제 드디어 유튜브처럼 크리에이터들한테 애드 레베뉴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로 벌어들인 그 수익을 나눠주는 것을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은 인비테이션 온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똥줄이 타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또 트레드가 나온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레드에 이렇게 눈길을 주고 있으니까 트위터를 조금 살리고자 이런 것을 내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구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챗 GPT를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AI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글에서는 발드라고 해가지고 챗 GPT를 이제 대항을 하는 그런 이 AI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발드를 어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발드가 뭐 영어나 뭐 한국말이나 이제 일본말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들을 이제 쓸 수 있게 한 40여 개국의 나라 말이 또 애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드가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어제는 또 이 구글의 주식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5% 정도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AI에 관련이 된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은 항상 주식이 잘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돈은 AI로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디즈니에 대한 뉴스도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디즈니가 계속해가지고 좀 뭐 힘들다 말다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밥 아이거 이 CEO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그리고 마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들이나 시리즈 이런 것들에 투자가 되는 그런 금액들을 본다고 하면 좀 너무나 많다고 하네요. 너무나 많은 대신에 좀 레베뉴는 좀 적다라고 하면서 이 마블 영화들, 마블 시리즈들 그리고 이 스타워즈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여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비용 절감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익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밥 아이거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디즈니 월드에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밥 아이거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이다. 아직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이제 회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지금 막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디즈니 월드는 다시 사람이 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밥 아이거 씨는 디즈니 월드가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은 일절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니콜라 트럭 전기 자동차 업체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의 주식이 어제는 60%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니콜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하는 게 뭐 딜리스팅이 된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개같이 지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니콜라의 주식이 60%나 폭등을 한 이유는 니콜라에서 이 수소 전기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한 업체랑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대형 계약을 이렇게 또 맺게 되면서 어제 니콜라 주식이 6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니콜라가 80센트였을 때 좀 많이 사놓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이 니콜라 주식을 사가지고 몇만 달러를 잃었거든요. 아직도 예전에 이 니콜라 주식까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훨씬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니콜라가 이렇게 잘 오르는 것을 보니까 만감이 교체를 합니다. 그때 80센트였을 때 많이 샀을 걸 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니콜라를 굉장히 비쌀 때 사가지고 갸 짜증 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또 멕시코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 중 하나인 플라자 델 카르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플라자 델 카르멘이 아마 이 칸쿤 옆에 있는 곳일 거예요. 칸쿤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플라자 델 카르멘에서 어린아이들 20명을 데리고 앵벌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껌 파는 거, 뭐 스낵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거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조직을 소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1살부터 17살이라고 합니다. 20여 명의 이 미성년자들을 구해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살부터라고 하니까, 이 1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막 걷기 시작한 그런 갓난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기를 앵벌이를 시킨다고? 또라이 집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멕시코의 플라자 델 카르멘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 세계적인 그런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부자들이 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돈 이런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또 앵벌이를 시킨 그런 조직이 또 이렇게 또 소탕이 됐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멕시코 치아파라는 곳에서 어제 또 좀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6.4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건물이 이렇게 좀 무너 내리는 등 좀 컸다고 합니다. 6.4면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피해는 보고는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사망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해상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해상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또 많이 흔들렸다고 하니까 6.4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지난 6월달 이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115%였다고 합니다. 115%. 그러면서 이제 한 달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한 5월 달보다는 6%의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었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좀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고 하네요. 예상을 했었던 거는 한 7%, 그러니까 한 달치로 본다고 하면은 한 달 만에 한 7%의 인플레이션 오른 것을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낫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조금 희망이 보이고 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르헨티나 참 안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15%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이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계속해가지고 미친 상태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이 블루 달러라고 해가지고 이 뒤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뒤로 바꾸는 이 환전을 본다고 하면은 500 몇 페소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식적으로 1달러당 165페소라고 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계속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블루 달러로 이렇게 또 바꾼다고 하면은 2배를 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페소가 넘는다고 해요. 1달러당 500페소가 넘는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르헨티나 빨리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수단 있지 않습니까? 수단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정부에서 이 마켓에다가 쉘링을 했다고 합니다. 마켓에다가 이렇게 또 포탄을 이렇게 또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어제 또 3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수단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내전이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피 튀기는 그런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어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어느 한 트럭이 오더니만 갑자기 그 트럭에서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안매장을 시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쏟아놓고 안매장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목격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네요. 야, 이 내전이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항상 이런 군 정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희생자들은 진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군 정권 그리고 뭐 독재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빨리 좀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